안녕하십니까. 저는 컴퓨터공학과 석사 과정 1학년을 이제 막 시작한 이승민입니다. 제가 준비한 이번 이제 지능 정보 시스템 세미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정보 이론과 이제 연관된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일단 본인의 연구 분야 관련된 세미나를 좀 찾아서 좀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제가 하고자 하는 이제 연구 분야인 일단 정보보호 영역 쪽이랑 실질적으로 이제 정보보호 정보 이론 논문을 조금 찾기가 조금 어려워서 일단은 정보보호 영역의 논문을 주제로 일단 본 발표를 준비했으니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일단 올해 지능정보 시스템 세미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카테고리는 크게 4개로 선정을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논문 선정해서 이제 논문 이제 3가지, 그리고 그 3가지를 통합한 결론을 이제 목차로 본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논문 선정함에 있어서 일단 뭐 나름의 2020년도 이상으로 이후에 됐던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뭐 논문을 찾아봤고요. 논문 이제 3가지 중에서 일단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를 조금 짜서 일단 좀 발표를 하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아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제 배경 관련된 이제 전반적인 정보 보안에 대한 이제 관련된 요소들과 행동에 대한 논문을 첫 번째로 선정을 해봤고, 두 번째는 이제 전반적인 보안을 운영함에 있어서 보안 운영 센터에 대한 이제 연구라든지 그거에 대한 뭐 연구들이 포함된 이제 논문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제 정보 보안에 대해서 어떻게 정보 보안 수준을 좀 높이고 그거에 대해서 좀 보호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논문, 그래서 토탈 총 3가지의 논문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사이버 보안 행동과 관련된 요소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이제 사이버 보안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도 다 사용을 하고 있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로 운영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 이러한 이제 정보 보안 관련된 이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해서 거기에 문제점이 조금씩 도출이 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사이버 보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제 인식이 조금 부족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좀 인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일부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제 효과적으로 정보 보호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교육 개발이나 아니면 정보 보호에 대한 필요성,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를 이제 판단을 하는 부분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 행동 관련돼서 이제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사이버 보안의 인식 개선에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인식 수준 평가라든지 아니면 이제 개념이나 그런 거에 대한 행동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이 필요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 위협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 대한 이슈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모든 이제 위험에 대한 이제 인식을 못하는 부분, 또는 알려진 부분에 있어서의 인식의 부족,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인식에 대한 부족, 총 3가지로 나눠서 문제점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위험 같은 경우에는 해킹을 당했는지 또는 해킹을 당하지 않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모든 위험이 인식의 부족으로 표출이 되는 거고, 알려진 위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해킹을 당해서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 알려지지 않은 위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취약점들이 있고 또는 해킹을 당했거나 그런 것들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은 이게 본인의 PC가 해킹을 당했는지, 또는 이제 본인의 사용하고 있는 계정들이 이제 패스워드라든지 그런 게 다른 데다 해킹을 당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아예 못하는, 그렇게 크게 3가지로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논문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이제 비밀번호의 복잡성과 그다음에 공용 와이파이 위험성에 대한 문제점을 조금
많이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성별의 차이도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이제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뭐 1, 2, 3, 4라든지 아니면은 뭐 1Q, 2W, 3E 같은 아주 간략하고 요약적인 내용들을 조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요즘에는 이제 조금씩 이제 계산의 인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데서 비밀번호를 만들 때도 뭐 특수 문자라든지 숫자를 사용해서 비밀번호를 사용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그런 내용을 봤을 때 이제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밀번호를 어렵게 특수 문자를 바꾸고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반면 여성들은 남성들보다는 약간 강도가 약한 그런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 문제점으로 도출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용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이제 공용 와이파이가 실질적으로 위험성은 인지를 하고 있고 이 위험성에 대해서 다 알고는 있는데 이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업무라든지 아니면 이제 생활의 좀 편의성을 위해서 그냥 쓰는 거죠. 예를 들면 카페 같은데 공용 와이파이에 가서 뭐 쇼핑을 한다든지 뭐 결제를 한다든지 또는 이제 뭐 PC방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지하철 같은데 공용 와이파이에 있어서 뭐 인터넷 뱅킹을 쓰거나 뭐 그런 거에 대한 위험성의 문제점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 일단 설문은 크게 이제 7가지 중에서 이제 51가지 이상의 설문지로 일단 설문지는 아래와 같이 만들어져 있고요. 대상은 남성 40명에 여성 이제 107명으로 구성을 해서 147명을 이제 대상으로 이제 대학생이나 아니면 대학원생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이제 분석하는 위주로 이 본 논문의 내용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내용들을 보면 이제 뭐 사회 인구학적 요인이라든지 뭐 IT 활용도나 또는 뭐 침해를 당해본 적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인식이 얼마만큼 돼 있는지 그리고 뭐 휴대전화의 사이버 보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큰 분류 카테고리 7가지는 이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안에 이제 뭐 5문항, 7문항 이렇게 표기는 되어 있지만 거기에 상세의 어떠한 데이터들은 조금 표출되지 않았던 게 조금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결과가 도출이 됐는데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이제 제가 분석을 했었을 때는 이제 6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져서 실제로 이제 사이버 보안의 실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참가자가 99%뭐 거의 다 쓰는 거죠.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다 쓰고 있는데 이 중에서 쇼핑이나 쇼핑 같은 걸 하는 사용자는 반이 넘고 뱅킹은 뭐 20%. 근데 이제 스마트폰 안에 이제 뭐 백신 같은 게 설치가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막 30%대로 조금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인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결론이 좀 도출되고 있고요. 해킹 사례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당한지는 몰라요. 뭐 이메일 피싱이나 또는 해킹 피해자가 4.1%로 표기는 되어 있겠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당했지만 모르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배제한다 치면 일단은 뭐 4%가 그렇게 낮은 퍼센테이지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요즘에 좀 이제 SNS 같은 거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SNS도 해킹이 22%쯤 되면 이제 되게 많이 해킹 피해 사례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본인 기준으로 한 주변 지인들이나 또는 사람들에게 해킹을 당한 적이 있느냐 또는 해킹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99%로 참가자 거의 뭐 전원이 주변에는 해킹이 다 당했거나 또는 그러한 이슈를 다 인지하고 있는 그런 결과가 지금 노출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공용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메일 확인을 하거나 뭐 메일 전송을 하거나 여기 60% 정도 되고 뭐 온라인 구매라든지 또는 뭐 뱅킹 사용 이런 것도 이제 뭐 각각 12%, 6%뭐 이렇게 지금 토탈적으로는 되고 있는데 이게 공용 와이파이가 이제 저도 뭐 어차피 제가 재직자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메일 확인 같은 경우나 또는 메일 전송 같은 걸 할 때 이 메일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가장 제가 많이 드는 예는
그 격리들이 이제 뭐 어디에 뭐 계좌번호가 바뀌거나 아니면 뭐 견적서라든지 아니면 뭐 통장 사본 이런 거를 이제 뭐 메일로 확인해서 보내거나 하는데 이런 게 이제 공용 와이파이가 있는 구역에서 이제 피싱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메일을 만약에 확인했었을 때 본인은 A라는 계좌를 보냈는데 실질적으로는 해커가 A를 B로 바꾸고 그래서 그러면 그 돈을 보내줘야 되는 담당자들은 B라는 계정으로 또는 B라는 계좌번호로 그 내용을 이제 보내주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피해가 해킹 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사례가 좀 저희 주변에서도 많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공용 와이파이에 대한 이슈는 아마 계속 있어야 됐다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의 보안 위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한 번 이상은 다 이제 위반을 해보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냥 PC 그 해킹이라는 거에 대한 호기심이 있거나 그래서 그거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한 번쯤은 해보는 뭐 그런 내용이 일단 의미하게 되는데 뭐 10번 이상 한 횟수는 실질적으로 적지만 요 데이터 통계 자체에서는 한 번 이상이라도 한 경우가 따지고 보면 15%, 20% 정도 된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SNS나 비밀번호 관련된 내용인데 SNS는 뭐 계정을 공유하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54% 정도는 계정을 공유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SNS 계정을 통해서 타 사이트에 로그인을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게임 같은 거 하게 되면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할 때 뭐 페이스북에 로그인을 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SNS 같은 경우가 이제 뭐 계정 공유를 이슈로 삼아서 다른 이제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고 그러면 본인도 모르게 이제 데이터들이 다 털려 있는 약간 그런 이제 문제라고 좀 보여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동일한 걸 쓰는 거죠. 네이버든 다음이든 모든 계정의 패스워드가 74% 정도로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거나 또는 이제 한 번씩 이제 돌아가는 거죠. 예를 들면 첫 번째로 뭐 1QEW에 관련된 비밀번호를 쓰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뭐 1, 2, 5, 6, 7, 8을 쓰고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첫 번째 사용하던 이제 비밀번호로 로테이션 돌아가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이제 재사용이 78%나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쉬운 비밀번호 뭐 예를 들면 1, 2, 3, 4, 뭐 QWER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 뭐 느낌표, 뭐 별표 뭐 이렇게 해서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쓰고 있다는 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거의 54%로 절반 이상이 대부분 다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게 현 사이버 보안에 대한 실험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반적인 실험 결과와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일단 결론을 도출을 좀 시키게 됐는데요. 결론에는 이제 실제로는 이제 사이버 공간이라는 곳에서 이제 위험이나 그런 지식 같은 거나 또는 인식 같은 게 뭐 필요는 하지만 그래도 적절히 사용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하게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뭔가 위험성을 인지를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 부분이 사실은 미흡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백신을 깔아야 되는 건 알지만 휴대폰에 실질적으로 아까 32%밖에 깔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도 이제 가장 큰 예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위협은 느끼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뭘 해야겠다라는 뭐 계기 같은 거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 같은 경우에 자료는 정말 많은데 실제로 이제 인식 제거를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뭐 필요가 없는 자료인 게 확실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사용자나 또는 뭐 참여자 또는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용자들 같은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이버 보안 인식 제고가 조금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일단 결론이 도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전반적인 배경은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요 구성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다음 논문으로 저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안 운영센터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연구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안 운영센터라는 게 이제 보안과 운영과 센터 세 개의 키워드가 이제 조합된 거고, 지금 본 논문에서는 아마 SOC로 대부분 작성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사이버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회사 내에 있는 뭐 부서나 팀도 이제 어떻게 보면 SOC의 일부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업 기준으로 사이버 공격을 당했거나 또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를 하거나 그런 모든 행위를 하는 집단이 이제 SOC로 돼 있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뭐 서트 팀이나 또는 뭐 보안팀 뭐 요렇게도 보통 지칭을 하게 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정보 보안을 담당하는 게 이제 보안운영센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본 논문에는 이제 보안과 운영과 센터 요 세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일단 뭐 320여 개의 논문을 수집해서 또 중복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연관성이 없는 내용들을 제외한 208개의 논문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조금 이제 분석하는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운영센터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중앙 집중식과 분산형 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중앙 집중식은 조직 하나의 단일화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제 모든 거를 이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구성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분산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회사나 또는 본사에 떨어져 있는 지사 같은 느낌이겠죠. 그런 이제 곳에 있는 이제 별도로 각각의 구성을 보안운영센터를 구성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사용 기술은 전체적으로 이제 이벤트 수집이나 또는 뭐 데이터베이스 관리나 로그 분석 엔진 그리고 이제 보안 관리 소프트웨어 등이 이제 사용 기술에 포함이 되는데, 크게는 이제 심장비나 또는 이제 구세대도 아니긴 하지만 일단 ESM 장비 이렇게 해서 로그를 전반적으로 보는 장비, 그리고 로그를 가지고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시각화로 보여주는 그러한 장비가 이제 심장비,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이제 관제에 필요한 데이터들 그리고 관제를 위한 센터라고 아마 보시면 가장 좀 이해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안운영센터의 이제 주로 운영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보보호 인력이나 정보보안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서 하나의 팀을 꾸리고 하나의 부서를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은 이제 아웃소싱을 해서 인력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어차피 뭐 제가 지금 이제 직장이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아웃소싱 인력에 포함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기 가서 업무를 하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그쪽 이제 기업체 쪽에서는 저희가 모든 보안을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산의 인력이나 또는 이제 보안에 대한 전문성이나 지식이 이제 자체적으로는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대신에 인건비나 아니면 뭐 운영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줄일 수도 있는 장단점이 있는 방법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이제 보안운영센터의 좀 구성 요소를 조금 상세히 들여다보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사용자, 담당자, 관리자, 최종 관리자 이렇게 지금 보통 구성이 되어 있고요. 1티어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냥 일반 사용하는 인원들인 거죠. 그래서 정보 보안에 대한 내용들을 인지를 하고는 있지만 잘 모르고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그나마 아직 신경을 좀 안 쓰는 사용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 사용자들을 이제 정보 보안 쪽으로 해라라고 계속 푸시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담당자 부분 2티어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러한 각각의 담당자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해 주는 게 3티어에 있는 관리자가 될 거고요. 이 관리자가 이제 모든 내용들을 이제 매 달이나 또는 뭐 매주
뭐 보고 같은 걸 하게 되면서 이슈라든지 정보 보호에 대한 이슈 그런 것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보고하고 그 보고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제 4티어의 최종 관리자가 일단 구성이 되어 있고요. 크게는 4티어 최종 관리자 쪽에는 아마 CISO라고 해서 전반적인 그 개인 정보나 아니면 정보 보안이나 그런 쪽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최종 관리자가 보통 이제 4티어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추가 인력 같은 경우에는 정보 보안에 대한 인식이나 또는 기술력을 알고 있는 그런 직원들을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인식이나 기술력을 보유한 직원을 뽑았다 하더라도 이제 뭐 교육이나 이제 뭐 인식 제고, 뭐 이제 첫 번째 논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한 인식 제고가 주기적으로 상시적으로 계속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보 보안에 대한 새로운 이제 기술이 신기술이 나올 때마다 그거에 대한 증강을 할 수 있는 교육을 계속 이제 시켜주는 이제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부서별이나 인원별로 이제 협업이나 이제 보통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부서가 나눠져 있는 그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안팀, 서트팀, 그다음에 뭐 보안 관리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같은 정보 보호지만 그 정보 보호 안에서도 나눠지는 부서들이 이제 좀 일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A라는 부서에서 이러한 이슈가 나와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본인들이 할 수는 없고 B나 C 부서에서 그걸 해결할 수 있으면 A 부서에서는 B나 C 부서로 그거를 요청을 해야 되겠죠. 협조를 해야 되는데 A와 B 기업, A와 B 간의 사이가 별로 좋지가 않는다면 이제 뭐 협업도 사실은 좀 협조 공문을 보내고 하겠지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인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나 협업이 조금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 운영센터의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보안 관제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안 관제를 해야 되냐라고 아마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쉬울 것 같은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최초에 말씀드렸던 그 심장비나 이제 ESM 장비 같은 경우에 로그를 수집을 해와야 되는 거잖아요. 로그를 수집을 하려면 일단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에서 그 데이터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규칙이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다 정규식으로 해서 잘라서 보고 싶은 부분만 이제 필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보고 싶은 부분만 자른다는 의미로 여기서는 정규화인데 이제 뭐 파싱을 해서 데이터를 조금 정리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필요한 부분만 또는 주요 부분만 표출을 시키는 게 필터링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 필터링 된 내용들이 저희 시각 앞에 있으면 이 부분을 요약해서 요게 어떤 내용인지 정보에 대한 컴파일을 한 뒤에 요거에 대한 내용이 우선순위가 선정이 되거나 또는 요 부분을 차단을 할지 아니면 뭐 예외 처리를 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슈 정리를 하기 위한 우선순위 선정 요 단계를 가지고 보안운영센터의 프로세서가 이제 확립이 되는데, 보안운영센터의 이제 기술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제 데이터 수집이나 또는 이제 분석이나 탐지 같은 걸 하는 모니터링이 주요 항목이 되겠고요. 이거 외적으로 이러한 프로세서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표준 정책이나 지침서 또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 그런 것들이 모두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내용이 이제 보안운영센터의 전반적인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4가지 카테고리가 지금 나눠지는데요. 일단 인력, 규정, 기술, 개인정보 총 4가지로 이제 결론이 나와지고, 보안운영센터라는 거에 대해서 인력이나 기술이나 규정이나 개인정보는 대부분 다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위험 수용이나 그런 내용을 좀 하는 건데, 인력 같은 경우에는 보안 인력이 사실은 잘 없어요. 저희도 뭐 보안 인력이 좀 없긴 한데, 보안 인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보안 인력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인력이 또 너무 적고 그다음에 유지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맞는 업무의 담당자는 일단은 뭐 좀 이렇게 의욕적이고 뭔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인력이 여기에 맞고, 그다음에 이제 협업이나 그건 이제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이죠. 사회 인간관계가 조금 완만하면서 이제 그러한 인력들이 여기 인력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그 직원을 통해서 정보보호에 대한 운영센터가 조금 더 잘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술 쪽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계속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이 발달함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공부를 하고 어떻게 뭐가 바뀌었는지,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계속 이제 변화가 필요하겠죠.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많아지는 데이터를 어떻게 구성을 하고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을 하면서, 그리고 또는 그 수집된 데이터를 어떻게 표출을 해주는 시각화의 중요성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같은 경우가 이제 실질적으로 기술의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뭐 규정이나 뭐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언급은 되어 있지는 않은데, 규정은 이제 지침이나 규정집이나 또는 정책이나 이러한 내용들을 만들어서 이제 개정을 하게 되고 배포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라는 틀을 만들면 정보보안 쪽으로는 되게 좋긴 한데, 효과는 그래서 상승을 하게 되지만 업무의 효율성은 떨어지죠. 왜냐하면 이제 뭐 예를 들면 A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A라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그냥 하면 되는데, 이게 규정이 생기고 프로세서가 생기면서 뭐 결제 체계라든지 또는 하지 마라라는 제약 같은 걸 많이 두면 그 A라는 걸 하기 위해서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업무의 효율성이 확실히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러면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이슈가 좀 요즘에 개인정보에 관련된 이슈가 좀 많이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민감 정보를 보통 개인정보라고 지칭을 하게 되는데, 이제 개인정보를 이제 최소한의 가명화를 필요한 거고, 그리고 웬만한 건 개인정보를 받지 않는 게 가장 베스트한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인력이나 기술이나 규정이나 개인정보 관련된 이제 문제점에 대한 문제점 도출됐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것도, 그리고 이제 보안운영센터의 프로세스 개선이나 또는 그거에 대한 최적화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반적인 내용 중에 이제 그 다음 논문에서 진행되는 게 기술 쪽과 규정 쪽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섞여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포인트는 기술 쪽에 정보보호 프로세서 기술 쪽에 관련된 프로세스에 대한 논문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뭐 많은 자산들이 있을 텐데, 뭐 서버나 네트워크나 뭐 PC, 뭐 웹,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 보안이 있을 테지만, 이 중에서 저희는 네트워크 보안의 정보 보안 수준 보고에 대한 이제 논문을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보안의 정보 보안 수준이라기보다는 그 전에 정보 보안 수준을 어떻게 되는 것이에 대한 게 일단은 가장 배경인 것 같은데요. 이제 ISMS라고 하는 이제 주요 정보 통신 기반 시설이라고 해서 뭐 인증 심사가 조금 의무화가 좀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뭐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코인 같은 경우도 다 인증을 받아야 되고, 학교도 일단 뭐 받아야 되고, 이렇게 이제 의무화가 조금씩 확정이 되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정보보안에 대한 규정이나 또는 뭐 표준화된 시스템 이런 게 이제 구축은 완료가 됐는데,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깔려 있는 네트워크를 어떻게 정보보안에 대한 표준화를 시켜야 되느냐에 대한 이제 이슈가 좀 많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기업마다 네트워크 구성도가 다르고 복잡성도 그만큼 더 많이 다를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프로세서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주기적 상시적으로 그 도출된 취약점들을 찾는지, 그런 거에 대한 프로세서 관련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보안의 이제 정보보호 수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변경 이력 관리가 되게 되지가 않고 있는 게 문제점이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동화된 도구 같은 거를 썼을 경우에 네트워크 장비가 죽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비가 노후화 되더라도 마음대로 못 바꾸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될 거고, 노후화가 된 장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APT 공격이나 아니면은 뭐 버퍼 오버플로우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공격을 했었을 경우에 그 네트워크 장비가 이제 꺼지거나 또는 장애가 발생하면 그 회사의 네트워크가 지금 다 끊겨버리는 거기 때문에 보안이라는 거를 좀 하기가 조금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관리에 대한 이제 인력이 부족한 건데요. 이 인력 같은 경우에도 네트워크 같은 경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워놓으면 쉽다고들 얘기를 하시던데, 정말 저 같은 경우에도 네트워크의 보안을 위해서 네트워크 구성도를 보고 뭐 L2, L3, L4 장비에 대한 내용들,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인지를 하고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도 다 해보긴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그 특정 기업에 들어가서 네트워크에 전담하라고 하는 내용이 붙어버리면, 저 같은 경우는 정보 보안을 해봤지만 그래도 조금 어려움이 좀 많이 있을 거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가적인 담당자들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회사 내 담당자죠. 보통 뭐 중소기업이나 그런 담당자들은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다 외주업체를 쓰거나 또는 이제 뭐 본인이 하더라도 그냥 뭐 랜선만 꽂고 기본 디폴트 값으로 쓰는 뭐 이런 게 전부 다이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정보 보안으로 이제 인식이 조금 안 되어 있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네트워크는 손을 대고 싶지 않다. 이런 이제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관리나 이제 이런 좀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콘솔로 연결을 한다라는 느낌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네트워크 장비가 이제 구성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 네트워크 다 장비들을 로그라든지 아니면 그 장비에 뭐 직접 붙을 수 있는 텔넷이나 또는 SSH나 이런 것들을 다 자동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툴을 한 개를 딱 만들어 놓고 이거를 그쪽에다가 다 붙여서 업무의 효율성을 어마어마하게 높여서 쓰고 있는 부분인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 장비를 쓰기 위해서 그 네트워크에 그 장비를 쓰게 할 수 있게끔 세팅을 바꿔줘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장비에 세팅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버리면 이제 보안이 조금씩 조금씩 구멍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보 보호가 그거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조금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수준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평가 대상을 선정을 해야 되고, 그에 대한 뭐 상태나 또는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겠죠. 어떻게 쓰고 있는지, 예를 들면 시스코 장비 같은 경우에는 러닝 컴피그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데이터에서 다 수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네트워크 기준으로 그 네트워크의 시작 부분은 뭐 어차피 라우터에서 KT나 LG나 그쪽에서 들어오겠지만, 그게 끝으로 가면 이게 PC인지 아니면 뭐 서버들인지 아니면 뭐 무선 뭐 AP인지 뭐 이렇게 이제 끝에 단에 붙어 있는 거를 엔드포인트 단이라고 하면 그 장비들에 대한 점검도 사실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모든 장비가 네트워크로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구역에 있는 PC가 랜섬웨어가 걸렸었을 때 네트워크 선을 타고 다른 망으로 퍼지거든요. 근데 이걸 퍼지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랜섬웨어에서는 그냥 그게 걸렸으면 랜섬 뽑아라고 하는 이유가 그 네트워크 망을 타고 들어가서 사내에 있는 전체 네트워크 망을 망가뜨리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엔드포인트 단의 장비에 대한 점검도 필요한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프레임워크나 또는 프로세서가 문서화되어 있는, 그리고 그 문서에 따라서 시행을 해서 결과물 산출이 나오고 그 산출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가면서 네트워크 보안을 이제 수행을 하자라는 이제 전체적인 내용인 거고요.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정보보호 수준 평가 프로세스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험 평가를 이제 하기 위해서 자산을 찾고 그다음에 위험 식별을 하고 그다음에 취약점을 식별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장비는 우리가 진단했었을 때 위험한지 또는 장애가 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진단을 할지 말지 또는 그 자산을 진단을 시킬지 말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최초에 자산 식별,
위협식별, 취약점 식별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걸러낼 거면 좀 걸러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선정이 된 이제 자산들을 대상으로 이제 리스크 평가를 시행을 하는 거죠. 리스트 평가를 시행을 하게 되고, 그럼 이제 리스크 평가를 했었을 때 이게 취약한데 이 부분을 조치를 할 건가, 또는 이거 조치를 안 하고 취약점을 알고 갈 건지에 대한 이제 도출된 위험성에 대한 위험 수용 단계로 갈 거냐, 또는 아니다, 우리는 영향도 평가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에 대해서 이제 위험도 평가에 대한 영향도 평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영향도 평가에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무조건 영향도 평가를 하고 난 뒤에 이 취약점을 무조건적으로 조치를 해야겠다, 또는 안 된다, 이거를 바꿨을 때 문제가 생긴다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올 때마다 이제 계속 도출된 영향도 평가를 하거나, 또는 그냥 위험을 관리하는 거죠. 위험을 수용을 해서 위험을 관리를 그냥 하는, 이런 전체적인 프로세서를 통해서 네트워크 정보보안의 수준 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보호 같은 경우가 되게 중요하긴 한데, 일단 네트워크 보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제 예방이나 또는 이런 거 좀 어려움이 조금 많이 있어요. 뭐 안 걸린다면 어쩔 수 좋겠지만, 그래도 안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러한 이제 네트워크 보안 평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계속적으로 이제 안전성이나 신뢰성을 확보를 해두고 있는 상황에서 평가 대상을 계속 선정하거나 또는 바꾸거나 또는 진단하는 방법을 바꿔보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인 회사에 맞는 네트워크 보안 평가 결과에 대한 최적화가 조금 필요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일단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의 보안 취약점을 빨리 찾고, 그 빨리 찾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기반 마련이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발표한 그 3가지 논문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인 의견을 한번 내봤는데요.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일단 정보 보안에 대한 필요성은 인지를 하지만 편의성 때문에 보안 활동이 미흡하고, 그리고 그 사용자들이 이제 정보 보안에 대해서 인식 제고가 조금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 보안이나 교육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프로세서가 좀 있어야 되는 배경 하에 이러한 배경들을 토탈해서 이거를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보안 운영센터 SOC는 전반적인 프로세서라든지 인력이나 기술이나 규정이나 이런 부분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최적화된 프로세서를 만들고, 그것들을 잘 적절히 활용을 해서 보안 운영센터의 역할을 되게 중요시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 보안 운영센터들이 실질적인 내부 역할 중에 하나가 프로세서 최적화를 위한 노력인데, 그 프로세서를 최적화할 수 있는 대상들 중에 네트워크 관련된 이제 보안을 필수 요소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서 최적화된 프로세서를 정립을 하고, 이를 이제 신속하고 빨리 찾아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정보 보호를 할 건지에 대한 기반 마련을 하는 게 요 전체적인 3가지의 내용을 종합한 저의 종합 의견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